자,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형의 방정식, 이거.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공부할 건 평면좌표라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오늘 건 좀 가볍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공부해보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지. A, B하고 C, D 상의 거리 구하는 거. 증명 따로 안 할게, 선생님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 루트,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이다. 그렇게 하나 외워놓자.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이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야.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게 되면 이 두 점 사이, 이 좌표 평면으로 딱 나왔을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해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외워놓자. 빼서 제곱, 빼서 제곱. 고3 때 이거 항상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정확히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여기서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보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자. 두 점 사이 거리가 이거일 때 A값 구해봐라. 그럼 그 두 점 사이 거리인 거 어떻게 구해? 루트 빼서 제곱 16 빼서 제곱 말로 빼서 제곱 한 결과가 얼마 나와야 돼? 2루트 5다. 뭐 양변의 제곱에서 문제 풀어주면 16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은 20 나오겠죠? 그러면 A 빼기 2의 제곱은 4가 돼서 따라서 A 빼기 2는 2라고 쓰면 안 되지.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A 값 두 개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거 문제 보자. 2번. 2번은 뭘 나타내고 있어? 세 점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AB의 거리와 BC의 거리가 같다. 그럼 AB 거리 구하면 되죠. 루트 AB의 거리 빼서 제곱 1 플러스 빼서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A의 제곱은 같다. 루트 뭐야? BC의 거리 빼서 제곱 16 나오겠지? 빼서 제곱 또 빼서 제곱 A-1의 제곱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같다. 그 말이 지금 넘겨서 이제 풀어주게 되면 1 더하기 4 플러스 4A 플러스 A의 제곱은 양변 제곱한 거야.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A값 구하지는 않을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넘겨서 3번 문제 들어가자.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런데 X축 위에 있는 점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을 구해보래. 선생님은 하나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 P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메인이 되는 건 이제 이 부분이겠지. 뭐냐면 X축 위에 있는 점 A, 0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거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따로 0, Y축 위에 있으니까 0, B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A 값만 구해보도록 하자.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걸 P라 잡았지? 그래서 AP의 거리와 뭐가 같다? BP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면 이렇게 안 푸는데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빼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A 빼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빼서 제곱 4는 같다 BP BP니까 빼서 제곱 4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25 이렇게 나오겠지? 양변에 이제 제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4 양변 제곱한 거야. 같다. 제곱했다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 루트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안에 것끼리 정리하면 A제곱 8A 플러스 16 더하기 25 그러면 이제 뭐 A제곱은 사라질 거고 A가 는 1차 방정식이니까 A값만 구하면 P좌표 구할 수 있죠. Q좌표는 어떻게 찾아? Y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처음 출발할 때 0, B로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유념하고 선생님이 이제 P좌표만 찾는 것만 했고 Q좌표 찾는 거는 너희들한테 한번 넘겨볼게 한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0, B로 잡아서 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3번 문제 보자. 3번 문제 보면 두 점의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해보래. P좌표. 그러면 P좌표니까 뭐 A, B 이렇게 잡고 들어가도 되긴 하겠지. 근데 그렇다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서 B는 어떻게 나와? 위에 있으니까 2A 플러스 7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그래서 굳이 B라는 좌표 새로운 문자를 잡지 말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A, 2A 플러스 7로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굳이 문자를 두 개 잡을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AP하고 BP의 거리가 같다 그랬지? AP하고 BP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빼서 제곱 5-A의 제곱이 되겠지. 플러스
빼서 제곱. 쌤이 그냥 암산할게. 빼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5a가 아니라 빼기 얼마가 될까? 9가 된가? 여기서 이거 빼니까 빼기 9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이 값은 같다. 루트 빼서 제곱 마이너스 7 빼기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빼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양배에다 제곱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제곱을 한다는 의미는 그냥 루트를 벗겨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a 더하기 요거 정리하면 4a의 제곱에다 플러스 36a 플러스 99, 80 이렇게 나온가? 이 값은 같다. 제곱하면 49 플러스 14a 플러스 a의 제곱에 뒤에 거 4a의 제곱 플러스 20a 계산 한번 해봐. 너희들이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 a제곱이 뭐 사라지면서 뭐 4a 제곱도 사라지잖아. 보는 것처럼. 그럼 결국은 a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값은 너희들이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a 값을 만약 구했다고 치면 그게 답이냐? 답은 아니지.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a 값을 구했을 때 요걸 최종적인 이제 답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유념해서 풀면은 답 나올 것 같아요. 넘겨서 4번 문제 보도록 하자. 꼭지점으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고2나 좀 더 되게 되면 뭐 수원이나 뭐 그런 단어를 공부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길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AB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빼서 제곱이니까 49가 나올 거고 더하기 빼서 제곱이니까 16.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 루트 6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 구해보자. BC의 길이 구하면 빼서 제곱 36 빼서 제곱 그렇지 빼서 제곱 다시 사람 얼마 나오겠어? 52 CA 길이 한번 구해볼까? 루트 CA 길이 빼서 제곱 여기서 이걸 빼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빼서 제곱하면 1 나올 거고 7에서 이거 빼니까 8, 64 이렇게 나오겠네. 이것도 루트 65가 나오겠다. 뭐가 돼? 결국은 이 두 배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뭐 직각삼각형은 아니야. 뭐 피타고라 정리 적용하면은 성립을 안 하잖아. 이제 지금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되냐면 A, B하고 뭐가 같다? 선분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답 정리해주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넘겨서 다음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5번 문제 보자. 두 점과 y축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의 좌표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타냈지. y축 위에 있다. 아까 지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y축 위에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0, 그렇지. 뭐 a 이렇게 표현해주고 가면 된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y축 위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겠어? AP의 제곱 구해봐야 되잖아. 구하면 되지 뭐. AP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쓸 필요가 없겠지. 제곱하고 들어가니까. 그럼 AP의 길이 바로 구하면 빼서 제곱 1 더하기 빼서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원래 이제 루트가 있지만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BP의 제곱과 구해보자. BP의 제곱과 구하면 빼서 제곱 16 더하기 빼서 제곱 6-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죠? 우리도 그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1은 는이 아니지. 두 개 더했으니까 16 더하기 36에다가 마이너스 12a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정리하면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12a 이렇게 나오고 계산하면 42, 52, 53 나온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것의 무슨 값 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좌표 a값도 찾아봐라 그 말이 되겠죠. 뭐야 a에 관한 2차 함수 같은 개념처럼 나왔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a 빼기 3 여기는 암산할게 선생님이 더하기 35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a가 얼마일 때 a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져? 최소값 35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합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35가 될 것 같고 그때의 좌표를 구하는데 a가 얼마일 때야? 3일 때게 되겠지. 따라서 0,3일 때가 바로 문제의 좌표가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형 5번까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봤고 넘겨서 유형 6번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거 정말 좀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데 뭐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라고도 해. 파푸스 정리. 그럼 있나 여기? 있네.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데 먼저 이거는 결과부터 먼저 외우고 가자. 결과 외워야 돼 이거.
문제에서는 이걸 증명하라고 그래가지고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 증명을 해봐야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어. 증명해봐야 돼. 아니 미안하다. 다시 할게. 이거는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 우리가 외워야 되는 하나의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이 파푸스 정리 또는 중선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워놓자 그 말이지. 그럼 뭐냐? 일단 정리 한번 하고 가자. 너희들이 외울 거.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야. 밑에가 중점일 때, 중선일 때. 그리고 나서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여기 간격을 C로 잡고 여기를 D로 잡자. 그럼 어떤 관계가 나오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눈으로 같이 따라 외우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같다 2배의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과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의 2배하고 같다. 이게 이제 뭐냐면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는 이걸 외워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분명히. 그럼 이거 외웠단 가정하에서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건 증명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 증명법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 좌표로 잡아줘서 증명을 한다는 건 너희들한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은데 좌표로 잡아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고. 좌표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M 보이지 이거. 이걸 원점으로 갖고 올 거야. 그리고 이 간격을 선생님이 그래. 그냥 C좌표를 잡자. 이게 C라고. 그래서 뭐라 잡냐면 C, 0으로 쓸게. 그러면 B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B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A라는 잡은데 이들 마음대로 잡으면 돼. 이걸 뭐 A, B로 잡아볼까?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것은 뭘 증명해야 돼?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을 더하면 이 제곱에다가 이 제곱 더한 것에 2배하고 똑같냐 그거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선생님 뭘 증명할 거냐면 AB의 제곱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AB의 제곱 구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루트를 쓸 필요가 없겠지.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빼서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빼서 제곱이니까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2AC 뒤로 빼버렸어. 이거를 이렇게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AC의 제곱 구하자. 밑에다 쓸까? 공간이 없네. AC의 제곱을 구하도록 할게요. AC의 제곱. 또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쓸 필요가 없겠지. A-C의 제곱에다가 그렇지.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정리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AC.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래? 이 두 개를 더하래. 더하면은 여긴 사라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 앞대가리가 2배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앞대가리. 그럼 이제 우리는 뒷대가리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네. 뒷대가리 이렇게. 자, 뒷대가리 계산하러 들어가자. 이거 지울게. 지우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 AM의 제곱을 구해야 되겠지. AM. 이게 M이 여기서는 원점이잖아. 원점. 여기서는 AM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필요가 없고 베이스 제곱. M이란 건 0,0이잖아. 원점이니까 베이스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런 다음에 뒤에 거 BM의 제곱 구하자. BM의 제곱을 하면 여기까지 길이가 그렇지. 길이는 C가 되겠지. 제곱이니까 C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몇 배를 하라고? 2배를 하라고. 같네. 그죠? 맞죠? 이렇게 해서 뭐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좌표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가운데점을 원점으로 잡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원점으로 잡아도 되고 너희들 편할 대로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은 요 가운데점, 요 점을 원점으로 잡고 들어갔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좌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문제를 풀어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할까? 요거를 좌표로 잡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들어갔다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잡고 들어간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를 원점으로 잡고 들어갔고 이제 이 좌표를 우리가 이제 문자로 잡아가지고 문제 풀어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증명 과정도 중요하지만 증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좌표를 잡아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파푸스 정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선 정리라 그래서 외워놔야 되는 내용이야. 분명히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놔야 된다. 이거는 암기까지가 같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 결과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원 먼저 마무리 시켜보자.